박물관 안내 로봇 응용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인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표자는 이현수입니다.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단계부터 개발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기능 소개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현재 비대면 추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안내해주는 가이드의 역할 특성상 대면 서비스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찾아본 결과 QI라는 안내 로봇이 2020년 초 시범 운행되었고 이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응용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할 세분화입니다. 3명의 개발자와 1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은 크게 인터페이스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나누었습니다. 설계된 모듈을 구현하는 것은 공통 역할로 지정하며 모두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서로의 코드를 피드백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기능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 구현할 모듈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클래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각자 코드를 작성하여 자신이 맡은 모듈을 구현합니다. 모듈이 완성될 때마다 마스터 프로젝트에 병합하며 병합과 동시에 오류 검출 및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 과정을 개발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서로 간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업 툴입니다. 협업을 위해 GitHub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상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업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팀 전원이 확실히 숙지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작업을 하여도 모두 같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회의 및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주기적인 회의와 비주기적인 회의 모두 진행하였으며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지난 회의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입니다. 회의 때 논의한 와이어프레임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팀원 전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화면이 추가되어도 일관된 UI를 가질 수 있었으며 팀원 전체가 화면의 인터랙션을 확실히 인지하여 개발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은 크게 관리자와 고객으로 나누어집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인증이 요구되며 서버 및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는 MySQL을 통해 관리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로그 데이터가 생성되며 새로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율주행을 실행하며 고객의 접근이 있을 시 자율주행을 멈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검색 및 경로 안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뷰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경로 안내는 직접 작성한 알고리즘을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작품까지의 경로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입니다. 박물관 안내 로봇 응용 어플리케이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뮤지엄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실행에 필수적인 테이블들이 함께 생성됩니다. 하나는 관리 용도이며 나머지 두 개는 고객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용도입니다. 관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요구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0060입니다.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 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초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초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변경이 요구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에는 이메일 인증이 요구됩니다.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送신된 메일을 통해서 인증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증 코드를 입력할 시 변경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변경할 비밀번호는 보안성이 요구되므로 보안성이 낮은 비밀번호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면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접속을 할 때에는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초기 비밀번호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이름과 층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맵은 한 칸당 1m로 초기 상태는 30m, 30m입니다. 맵의 크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창이 뜨며 맵의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맵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맵이 작다면 확대 버튼으로 확대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축소도 가능합니다. 격자 모양을 지우고 싶다면 격자 모양을 토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클릭으로도 그릴 수 있으며 드래그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클릭했던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는 와중에도 맵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격자 모양을 토글할 수도 있습니다. 맵을 만들게 되면 맵 목록에 맵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을 클릭하면 방금 그렸던 맵들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확대와 축소 버튼을 통해 맵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저장된 맵을 불러오는 기능으로 저장된 맵은 1과 0으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맵을 불러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맵이 불러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맵을 클릭한 후 선택 삭제를 클릭합니다. 현재 선택된 것은 박물관 Z1층이므로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맵 수정입니다. 수정하고 싶은 맵을 클릭한 후 맵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맵 생성과 같은 화면이나 저장된 맵이 불러와지며 박물관 이름과 층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맵을 변경해보겠습니다. 맵을 변경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수정한 내역들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관리입니다. 박물관 A1층의 작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A1층을 클릭하고 작품 관리에 클릭하게 되면 작품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의의 작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품의 종류와 작품의 크기가 정해지면 맵상에서 작품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보면 현재 작품의 가로 길이는 300cm이므로 3m입니다. 한 칸이 1m이므로 3m가 제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품의 종류가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벽과 붙어서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품이 조각이라면 작품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에 맞춰서
벽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300cm, 200cm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곳에 작품을 위치하고 작품의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현재 작품이 위치한 곳은 파란색 부분이며 작품을 추가하게 된다면 녹색 부분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작품을 클릭하게 되면 작품의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작품의 정보가 오른쪽에 출력됩니다. 잠깐 멈춘 후 나머지 작품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작품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작품을 클릭하면 선택된 작품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작품을 클릭한 후 선택 삭제를 클릭합니다. 현재 작품이 위치한 곳은 붉은색 지역이며 작품을 삭제하게 되면 작품이 삭제되면서 리스트에도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방금 작업한 박물관 A 1층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추가된 작품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설정을 통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변경하게 되면 모든 화면의 언어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글로 바꾼 후 서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버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에 실패합니다. 서버를 열고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보 박스를 통해 접속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방금 작업한 박물관 A 1층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박스의 아이템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박물관 A 1층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박물관 A 1층의 맵과 함께 방금 추가한 작품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클라이언트도 접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도 우측 버튼을 통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 혹은 격자 모양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것이 로봇의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시범 영상이므로 로봇의 속도가 빠릅니다. 로봇은 벽과 부딪히기 직전에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5초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어 맵을 돌아다닙니다. 맵을 고정시키지 않고 맵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봇을 중앙에 고정함으로써 1인칭 시점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작품 검색 페이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도 없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저장된 모든 작품들이 검색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가의 작품만 검색하고 싶다면 작가 분류 버튼에서 작가를 클릭한 후 다빈치를 검색합니다. 다빈치의 작품만 검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클릭한 후 상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작품의 상세 정보가 출력됩니다. 또한 이동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작품의 위치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안내해 줍니다.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을 통해 경로를 탐색하며 그 경로를 따라 로봇이 이동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맵 작품 상세 페이지를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언어를 변경하고 작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변경된 상태에서 작품을 검색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번역된 정보들이 출력됩니다. 상세 페이지가 아닌 검색 페이지에서 바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작품의 위치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안내합니다. 도착하게 되면 번역된 정보들이 출력됩니다. 스피치 버튼을 클릭하면 작품 설명을 음성 안내해줍니다. 1891 Godwin leaves Western civilization to reclaim the simple life of an independent. 다음으로 작품 추천이 있습니다. 작품 추천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까지 검색된 작품들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작품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으며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작품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출과 알람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를 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경보 버튼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관리자는 서버 관리에서 호출과 경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 전송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경보가 발생된 지점으로 알람 전송을 클릭하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경보가 발생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이 전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관리입니다. 관리자 창에서 로그 관리를 클릭합니다. 로고는 맵 로고와 작품 로고로 구분되어 저장됩니다. 또한 콤보 박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품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도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치4j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버가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런치4j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프로그램도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배포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그중 핵심 기능은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탐색하는 패스파인딩과 동적 화면 구성을 위한 캔버스 설계입니다. 그 외에 맵과 작품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올 데이터베이스 연동,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서버 소켓 활용이 있으며 오픈소스를 활용한 번역 및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입니다. 우선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맵을 그리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불러오면 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2의 n제곱 2차원 배열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함으로써 코드트리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코드트리로 변환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맵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함입니다. 코드트리는 데이터 최적화 방법 중 하나로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보시는 예제에서는 맵의 크기가 672바이트에서 130바이트로 줄어 약 80%의 압축률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의 압축률을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맵 데이터를 단순히 0과 1로 양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한 데이터의 인덱스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덱스 값을 노드의 값으로 할당하고 노드의 링크는 서로 다른 지역의 인접 여부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활용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즉, 팩스파인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재 지역의 중심 좌표로 이동합니다. 그 후 경로를 탐색하고 그 경로상의 지역의 중심 좌표로 하나씩 이동합니다. 마지막 지역의 중심 좌표로 도착할 시 최종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패스파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이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경로는 일반 맵에서의 최단 경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연산 횟수가 적고 적은 메모리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맵이 클수록 그 장점이 더욱 드러나며 각 지역의 중심 좌표를 지나기 때문에 경로상의 벽이 존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동적인 화면을 위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를 그리기 위한 클래스를 구상하였으며 정적인 캔버스를 그리는 클래스를 상속받아 동적인 캔버스를 그리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정적인 캔버스를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캔버스를 크기에 맞춰 초기화한 후 격자를 그립니다. 그 후 벽과 작품을 그립니다. 다음으로 맵 생성과 맵 수정에서 쓰이는 캔버스입니다. 스택 구조로 아래에 정적인 캔버스를 배치하고 위쪽에 동적인 캔버스를 배치하여 겹쳐서 표현합니다. 위의 캔버스에서 아이템이 확정되면 아래 정적인 캔버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작품 생성과 작품 수정의 캔버스는 앞서 맵 생성, 수정 캔버스와 그 방법은 동일하나 정적인 캔버스의 값에 따라 그려질 아이템이 결정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릭한 지점과 정적 캔버스의 값에 따라 작품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보이는 캔버스입니다. 앞서 두 캔버스와 달리 캔버스 간의 상호작용 없이 배경과 아이템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두 캔버스를 정확하게 연동하기 위해 스레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좌표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 오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JDBC 드라이버와 연결합니다. 그 후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의 유무를 파악하여 생성 및 연동을 실행합니다. 기본 테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테이블은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므로 싱글톤 패턴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맵과 작품을 저장하는 테이블은 그 변경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트리거를 부착하였고 로그 테이블을 별도로 생성하여 로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서버 소켓을 활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기능입니다. 조건에 따라 미리 지정된 명령어를 전달하여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스레드를 서버의 스레드 풀에 삽입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호출하여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광도 등 위험 요소 발생 시 경보 데이터를 서버로送신할 수 있으며 서버는 경보 데이터 수신 시 접속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送신 데이터는 기록으로 남아 보안 유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으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번역 기능과 TTS 기능입니다. 번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트랜슬레이터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API는 약 6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여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언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코드 분석을 하였고 필요에 의해 애저 리소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구독키를 저장할 JSON 파일을 별도로 생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각 클래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지었고 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API는 스피치 기능도 지원하지만 오픈소스 중 하나인 마리 TTS를 통해 간단히 TTS를 구현하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며 음성 조절과 변환 기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관리하기 용이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기능 상세 설명은 앞서 시연한 동영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합니다. 앞서 시연한 기능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 및 세부 설명서이므로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